여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한 국제학교에서 이 음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거센 반발로 학교 안은 마비가 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결국 지역 언론까지 보도되는 사태로 번졌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영국 학교에서도 이 음식에 대하여 앞으로는 금지시켜야 하는 방안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믿기 힘든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종이 울리는 동안 저는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문을 지나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 검은 구두가 반짝이는 바닥에 닿을 때마다 소리를 내고 있었죠. 네이비색 재킷을 바로잡고 무릎까지 오는 치마를 매만지면서 이 친숙한 복도에서 완전히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이제 15년 동안 제 직장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엔젤라 밀러 영어와 수학 선생님이에요. 모두들 저를 전통과 규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죠. 제 교실은 2층 복도 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학생들보다 30분 일찍 도착하곤 했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오늘도 분필을 받침대에 가지런히 정리하고 벽에 걸린 유명한 영국 작가들의 사진을 바로잡고 제 깔끔한 필체로 오늘의 일정을 칠판에 적고 있었습니다. 또 한 해, 또 다른 젊은 마음을 가르칠 기회야 교실을 둘러보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책상들은 완벽한 줄로 정렬되어 있었고 책장에는 셰익스피어와 디킨스 같은 고전들, 학생들이 읽어야 할 제대로 된 영국 문학 작품들이 꽂혀 있었죠. 심지어 제 책상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각 수업마다 색깔별로 구분된 폴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도착하기 시작하자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일부 새로운 선생님들은 너무 많이 웃고 학생들과 친구가 되려고 하죠. 저는 달랐어요. 저는 존중과 규율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배우기 위해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은 아침이에요. 각 학생이 들어올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고 있었어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책상 위에 있는 학습지를 시작하세요. 점심시간 근무 중에는 학생들이 식사하는 걸 지켜보며 식당을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전통적인 영국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금요일에는 피시앤칩스, 월요일에는 shepherd 파이, 그리고 특별한 날에는 로스트 비프였죠. 이런 음식들이 아이들에게 그들의 문화유산을 가르친다고 믿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채소를 골라내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멈춰 섰습니다. 제대로 된 영양분은 접시를 비우는 데서 온단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 채소들이 오후 수업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교무실에서 젊은 선생님들이 새로운 교수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그들은 디지털 게임과 그룹 활동을 사용하고 싶어 했죠. 티백 하나를 정확히 3분 동안 우려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장나지 않은 것을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왜 고치려고 하나요? 우리의 전통적인 방법은 여러 세대 동안 훌륭한 결과를 내왔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논쟁하지는 않았어요. 모두가 저는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나중에 우리는 그해 첫 직원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쪽 가까이에 완벽한 자세로 앉아 노트를 펴고 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해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언급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학교 영양사인 올리버 브룩스가 일어섰어요. 그의 손에는 차트와 그래프가 들려 있었죠. 그의 진지한 표정이 제게 불안한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학교 점심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가 시작했어요.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학생들이 전통적인 식사를 하지 않고 있고 영양 결핍이 보이고 있습니다. 등이 뻣뻣해지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 점심 프로그램은 수십 년 동안 똑같았어요. 이것이 이 학교를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죠. 올리버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을 소개하는 글로벌 런치데이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흥분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끼어들지 않기 위해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한국 요리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가 발표했어요.
우리 케이터링 부서의 은희조 씨가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고 매력적인 훌륭한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긴 검은 머리를 한 조용한 여성이 잠시 일어났어요. 저는 그녀를 식당 주방에서 본 적이 있지만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었죠. 속으로는 불만으로 끓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의 외국 음식이라니? 한국 음식이 어떻게 영국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영양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모든 것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저는 서둘러 제 물건을 모으고 있었어요. 이 터무니없는 생각에 대한 반론을 정리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저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그것이 일을 제대로 하는 방식을 위협할 때는 말이죠. 이 작은 점심 메뉴 변화가 음식 문화, 심지어 저 자신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할 거라는 걸 그땐 알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글로벌 런치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소식이 학교 전체에 들불처럼 퍼지고 있었어요. 교무실에서는 모두가 그 이야기만 하고 있었죠. 저는 구석에 있는 작은 원형 테이블에 혼자 앉아 필요 이상으로 힘을 주며 차를 적고 있었어요. 불만이 커질수록 숟가락이 컵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 회의 후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도 교장 선생님이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승인했다는 게 믿기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 식당에 한국 음식이라니? 다음은 뭐죠? 제 영어 수업에서 셰익스피어를 외국 작가로 대체하는 건가요? 젊은 선생님들이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우리의 전통적인 영국 식사가 더 이상 좋지 않은 것처럼 문화적 경험과 시야 넓히기에 대해 말하고 있었죠. 그들 중 한 명이 우리의 현재 점심 선택이 얼마나 지루한지에 대해 언급하는 걸 듣자 제 파란 눈이 살짝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가는 길에 식당을 지나치다가 은희조 씨가 스테인리스 작업대 위에 재료들을 정리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당근, 오이, 시금치 같은 다양한 색깔의 채소들이 깔끔한 줄로 놓여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집중하면서 숙련된 솜씨로 손을 움직이며 채소를 얇은 줄로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조심스러운 동작에 무언가가 제 시선을 끌었지만 저는 재빨리 그 어떤 호기심도 밀어내고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실수였고 제 입장을 모두가 알도록 확실히 해야 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교장실 문을 힘차게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자 네이비색 재킷을 바로잡고 깊게 숨을 들이신 다음 메모가 담긴 폴더를 팔에 끼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 밀러 선생님, 그가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곧 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네요. 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요점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의 책상 위에 폴더를 놓고 제가 인쇄한 자료들. 전통적인 영국식 식단을 지지하는 연구, 아이들에게 낯선 음식을 소개하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교육에서 문화적 연속성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펼쳤습니다. 이 글로벌 런치데이 프로그램은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훼손합니다. 제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전통적인 식사는 영국 아이들 여러 세대를 완벽하게 잘 먹여왔어요. 어떻게 외국 음식이 제대로 된 영양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교장 선생님은 턱 밑에 손가락을 모아 받치며 참을성 있게 듣고 계셨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그는 부드럽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엔젤라, 당신의 걱정을 이해합니다만 이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프로그램은 다음 수요일에 시작됩니다. 우리의 고참 교직원 중 한 명으로서 당신이 이것을 지지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땀이 달아오르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이 학교에서 15년을 일했는데 제 전문적인 의견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요? 아마도 필요 이상으로 큰 소리를 내며 폴더를 딱 닫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혼란을 일으키는지 보게 될 거예요. 떠나기 위해 돌아서며 경고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걸 먹지 않을 거예요. 학부모들이 불평할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라디오도 없이 조용히 집으로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저 차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만 들리고 있었죠. 제 손이 핸들을 너무 꽉 잡고 있어서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어떻게 그들은 제 걱정을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일터에서 입던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제 학급의 학부모들에게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이 새로운 점심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고 은근히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행정부를 직접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우려를 불러일으킬 단어들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었어요. 타이핑을 하면서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결국 그저 점심일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보다 더한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원하지 않는 변화가 제 조심스럽게 정돈된 세계로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학부모 교사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일찍 도착해서 준비한 주장들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의자들이 깔끔한 줄로 배치되어 있었고 프로젝터는 화려한 한국 요리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올리버 브룩스가 차트와 그래프를 들고 앞에 서 있었고 은희 씨는 옆 테이블에 작은 시식 접시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을, 다른 이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여러 명이 제 쪽을 흘끗 쳐다보는 걸 알아챘는데 제가 보통 이런 회의에서 전통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들에게 안심시키는 듯한 고개 끄덕임을 보내며 제가 그들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걸 조용히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버가 발표를 시작하면서 현재 점심 프로그램의 음식물, 쓰레기와 영양 결핍에 관한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의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죠. 저는 전통에 관한 감정적인 주장을 선호했지만 그의 숫자들은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식사 중 35%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특히 심각한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학생들은 충분한 채소나 균형 잡힌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은희 씨에게 발언권을 주자 그녀는 수줍게 앞으로 나섰어요. 한국 음식의 원칙과 균형, 다양성, 색감, 그리고 영양을 설명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열정에 뭔가가 있어서 여러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 계획의 결함을 드러낼 날카로운 질문들을 준비해 놓았지만 그들이 발표를 계속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맞다면 어떨까요? 만약 아이들이 정말로 현재 식사에서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 이런 생각들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킬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자 저는 이달갑지 않은 변화에 맞서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주장으로 도전할 준비를 하며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수요일이 제가 원하는 것보다 빨리 다가왔어요. 글로벌 런치데이. 아침 차 한 잔을 마셔도 가라앉지 않는 위장의 불편함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출근할 옷을 고르면서 가장 전문적으로 보이는 옷차림인 회색 정장에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를 선택했어요. 이 터무니없는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면 적어도 가장 멋진 모습으로 맞설 생각이었죠. 학교에 도착하자 복도는 들뜬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양한 나라의 화려한 종이 등불과 깃발들이 천장에 걸려 있었고 한국 요리 탐험하기라는 즐거운 메시지가 담긴 안내판들이 식당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지나가면서 속삭이고 키득거리고 있었는데 분명 아침 수업보다 점심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어요. 수학에 집중하세요. 학생들이 시계를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계를 보든 말든 점심시간은 올 겁니다. 하지만 저도 평소보다 시계를 더 자주 힐끗거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점심종이 울리자 학생들은 거의 자리에서 뛰어나와 문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뒤를 따라갔는데 제 발걸음은 침착하고 위험 있었지만 심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식당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벽은 이제 한국 지도와 전통 요리 사진이 담긴 화려한 포스터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각 테이블에는 한국어 단어와 영어 번역이 적힌 작은 카드들이 놓여 있었죠. 익숙한 삶은 감자와 로스트 비프 냄새 대신 낯선 향기가 가득했어요. 살짝 달콤하고 참기름 향이 감돌고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감칠맛이 나는 냄새였습니다. 학생들은 여러 부스 앞에 열심히 줄을 서고 있었어요. 가장 긴 줄은 은희 씨의 한국 음식 부스 앞에 늘어서 있었죠. 한국의 맛 김밥과 불고기라고 쓰인 큰 간판이 보였습니다. 은희 씨는 유니폼 위에 전통 한국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 뒤에 서서 접시에 화려한 김밥 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각 조각은 김안의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의 채소들이 보이도록 잘려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건 제 문화가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의 전통이 아니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적절한 영국식 오이와 치즈 샌드위치를 도시락으로 가져왔습니다. 엔젤라. 올리버 브룩스가 클립보드를 든 채 제 옆에 나타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친절하면서도 전문적이었죠. 김밥 좀 드셔보시겠어요? 학생들이 꽤 즐기는 것 같은데요. 거절하고 싶었어요. 제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싶었죠. 하지만 올리버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김밥 2조각이 담긴 작은 접시를 집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데이터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걸 데이터 수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직접 맛보지 않고 어떻게 정보에 근거한 의견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의 논리적인 접근 방식이 사실과 증거를 중시하는 제 일부분에 와닿고 있었어요. 마지못해 접시를 받아들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화려한 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김은 이상해 보였지만 안에는 당근, 오이, 시금치, 밥처럼 익숙한 재료들이 보였어요. 한 입만 드셔보세요. 올리버가 격려했어요. 과학을 위해서라도요. 깊게 숨을 들이신 후 한 조각을 집어 작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맛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신선한 채소, 완벽하게 간이 된 밥, 약간의 참깨 맛.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좋았어요. 채소는 아삭했고 우리 식당에서 보통 제공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익히지 않았더군요. 밥은 살짝 달콤하고 찰진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함께 붙들고 있었어요.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올리버가 알아차렸어요.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클립보드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영양 성분이 인상적입니다. 그가 김밥과 우리 기존 점심을 비교한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채소 함량이 더 높고 단백질이 균형 잡혔으며 가공 재료는 더 적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데 어린 학생 하나 제 수학 수업에 소피가 우리에게 뛰어왔어요. 그녀의 접시는 몇 달의 밥알만 남기고 비어 있었습니다. 밀러 선생님, 김밥을 다 먹었어요. 그녀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채 외쳤어요. 저도 김밥 소녀가 되고 싶어요. 이거 매일 먹을 수 있나요? 그녀 표정에 담긴 순수한 기쁨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학생이 학교 급식에 이렇게 들떠있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을까요? 곧 교실로 돌아가야 해. 소피, 저는 엄격한 교사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그녀에게 상기시켰어요. 하지만 제 내면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감독 근무 중에 저는 은희 씨의 부스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그녀는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쓰레기통이 거의 비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평소처럼 반을 버리는 대신 식사를 다 마쳤던 거죠. 은희 씨가 고개를 들어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밥 만드는 법을 배워보실래요? 그녀가 물었어요. 방법만 알면 꽤 간단하답니다. 그저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너무 관심 있어 보이고 싶지 않아 재빨리 대답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거리를 존중해 주었죠. 음식은 단순한 영양 그 이상이에요. 그녀가 카운터를 닦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도시락을 위해 김밥을 만들죠. 건강을 위한 채소, 힘을 위한 단백질, 에너지를 위한 밥, 이렇게 각 재료를 신중하게 선택해요. 원형 모양은 조화와 균형을 나타냅니다. 의도치 않게 저는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조용한 열정에는 뭔가 진실된 것이 느껴졌어요. 제가 이전에 앉아서 들었던 음식 혁신에 관한 화려한 발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의 끝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제 접시에 있던 김밥 2조각을 모두 먹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가방 속에 있던 샌드위치는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교실로 돌아가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정하다고 느꼈어요. 그 음식은 좋았어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죠. 학생들은 평소에 피하던 채소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다 먹었어요. 쓰레기통은 거의 비어 있었고요.
처음으로 제 강한 반대가 학생들에 대한 걱정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기반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변화에 저항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국 음식을 열등해서가 아니라 단지 낯설어서 싫어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불편한 생각이 오후 내내 수업을 하는 동안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김밥의 균형 잡힌 맛, 단순한 재료들이 어우러져 놀랍게도 만족스러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자꾸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은희 씨가 다음 주에 무엇을 준비할지 기대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이 깨달음이 저를 놀라게 하면서도 당혹스럽게 만들었죠. 한국 음식을 즐김으로써 제 원칙을 배신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가요? 첫 글로벌 런치데이가 있은 지 일주일 후 저는 월간 학부모 교사 회의를 위해 붐비는 학교 체육관에 있었어요. 학부모들이 반듯하게 줄 지어놓인 접이식 의자에 앉는 동안 방 안은 대화 소리로 웅웅거리고 있었습니다. 앞쪽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연단의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올리버와 은희 씨는 음식 샘플과 영양 차트가 있는 작은 전시 테이블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2열에 앉아 등을 꿋꿋이 펴고 발목을 가지런히 교차시키고 있었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들어오면서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저를 이런 회의에서 전통의 목소리로 알고 있었죠. 수년 동안 변화가 우리 학교에 확립된 방식을 위협할 때마다 그들은 제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다가오는 행사와 학업 성취에 관한 일상적인 공지로 회의를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미소를 지으며 올리버와 은희 씨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글로벌 런치데이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손들이 즉시 올라갔어요. 몇몇 학부모들은 신이 난 듯했는데 아이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집에 돌아왔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걱정스러워 보였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두 아이의 어머니인 클라라 존슨이 지명받아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또렷하게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제 아이가 외국 음식을 먹는 걸 원치 않아요. 그건 우리의 전통이 아니에요. 그것이 안전하거나 영양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가족은 여러 세대 동안 영국 음식을 먹어왔고 우린 완벽하게 건강합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클라라는 자신감을 얻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고장나지 않은 것을 왜 바꾸나요? 우리 아이들은 외국의 생각들을 강요받기보다 먼저 자신의 문화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고개들이 제 방향으로 돌아섰어요. 그들은 제가 전통의 수호자 엔젤라 밀러이며 일어나서 클라라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준비했던 말들이 제 혀끝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문화적 정체성 유지, 전통적인 영국 요리에 입증된 이점에 대한 의견들이었죠.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김밥을 맛본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조용히 우리 식당의 변화를 관찰해왔거든요. 학생들이 불평 없이 더 많은 채소를 먹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날 때 버려지는 음식이 줄어들었고요. 평소에 까다로운 식성을 가진 아이들조차 열정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자 저는 생각을 정리하며 치마를 매만지면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러한 우려들을 이해합니다. 제 목소리에 차분함에 놀라며 시작했어요. 저도 같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지난주 우리 학생들을 지켜보고 영양 보고서를 확인한 후에 잠시 멈추며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아이들이 더 많은 채소를 먹고 음식 낭비가 줄었어요. 그것은 고려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 얼굴에 놀란 표정이 보였습니다. 전통의 옹호자 엔젤라 밀러가 한국 음식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다니?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여전히 점심 프로그램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제 눈을 피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제 예상치 못한 입장에 실망한 것 같았어요. 다른 이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와 제 마음의 변화를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클라라 존슨이 다가와 테이블 옆에서 저를 코너로 몰았어요. 그녀의 눈은 의심으로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당신이 제대로 된 영국 전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줄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는데 목소리에 실망감이 뚜렷했어요. 엔젤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처음 김밥을 맛보았을 때 시작된 작은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한순간이 제 확신의 벽에 작은 틈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한때 저를 그들의 리더로 여겼던 전통주의자들은 이제 저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엄격한 의견을 피했던 진보적인 교사들은 이제 복도에서 저에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불확실함이 있었어요. 점심시간 동안 저는 한국 음식 코너를 관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은희 씨에게 재료나 조리법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인내심 있는 설명들이 천천히 제 이해를 넓혀주고 있었습니다. 왜 모든 요리에 이렇게 많은 채소가 들어가나요? 어느 오후 그녀가 밝은 주황색 당근, 진한 녹색 시금치, 보라색 양배추를 정리하는 동안 물었어요. 균형은 한국 요리의 중심이에요. 그녀가 썰면서 설명했어요. 우리는 음식이 몸을 완전히 영양 공급하고 모든 감각을 즐겁게 해야 한다고 믿어요. 색으로 눈을, 향기로 코를, 질감과 맛으로 입을요. 이 균형의 개념이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제 교실에서 저는 항상 구조와 질서를 추구해왔지만 아마도 균형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가장 큰 시험은 다음 글로벌 런치데이를 감독하기로 예정된 교사가 아플 때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그녀 대신 은희 씨와 직접 협력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제공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첫 본능은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카운터 뒤에 서서 학생들에게 한국 음식을 제공한다고요? 그것이 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나요? 하지만 무언가 아마도 호기심 또는 새로운 책임감이 저를 동의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수요일 저는 은희 씨가 제공한 앞치마를 입고 1시간 일찍 주방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제게 김밥용 채소를 준비하는 방법, 밥을 적절히 간하는 방법, 모든 것을 김시트에 단단히 말아내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첫 시도는 엉망이었어요. 양쪽 끝에서 밥이 흘러나왔죠. 하지만 은희 씨는 말로 하기보다는 보여주면서 제 기술을 부드럽게 교정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저는 그녀가 깔끔한 조각으로 자른 괜찮은 롤을 만들어냈어요. 잘하셨어요. 그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거 하기 좋은 손재주를 가지셨네요. 점심종이 울리고 학생들이 줄 서기 시작하자 저는 제가 준비하는 것을 도운 음식을 제공하며 은희 씨 옆에 서 있었어요. 한국 음식 카운터 뒤에 있는 엄격한 밀러 선생님을 보는 아이들의 놀란 얼굴이 저를 거의 웃게 만들었습니다. 점심 서비스의 바쁜 시간 동안 한 학생이 실수로 우리 테이블에 부딪혀 준비된 김밥 쟁반을 쓰러뜨렸어요.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우리의 열심히 한 작업이 화려한 엉망으로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학생을 심하게 꾸짖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그 불쌍한 아이의 얼굴에 공포를 보고 저는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것을 치우고 더 만들자. 저는 은희 씨가 저에게 가르쳐준 단계들을 안내하며 대체로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학생 자원봉사자 몇 명을 조직했어요. 함께 우리는 집중적인 효율성으로 작업하며 빠르게 공급량을 복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이 음식을 준비하는 신체적 경험과 질감을 느끼고 과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토론과 데이터가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그것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주방 청소를 도우면서 제가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평소의 빡빡하고 전문적인 미소가 아니라 뭔가 더 진정한 것이었죠. 제 손에서는 참기름과 신선한 채소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단정했던 머리 쪽은 증기와 활동으로 인해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웠다고 느꼈어요. 단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손과 감각으로요. 그 경험이 저를 작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변화시켰고 저는 이제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수학시험지를 채점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학교 이사회에서 글로벌 런치데이 프로그램의 첫 달 성과를 검토하고 싶어 했습니다.
목요일 회의에서 평가를 제공할 고참 교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고참 교사가 바로 저였죠. 메시지를 다시 읽으면서 위가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이 제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믿는 것을 결정하고 공개적으로 말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노트북을 닫고 교실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교정에서 놀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점심 프로그램이 우리 학교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한국 음식은 시작에 불과했죠. 그 이후로 이탈리아와 인도 요리의 날이 있었고 멕시코와 중동 음식에 대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부엌 테이블 위에 여러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학생 피드백 양식, 올리버의 영양 보고서, 제 자신의 관찰 노트까지. 증거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40% 감소했어요. 채소 섭취량은 2배가 되었고요. 글로벌 런치데이의 출석률이 올라갔고 결석하는 학생들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이야기의 일부분일 뿐이었어요. 자라서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소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의 대부분을 버리던 토마스가 이제는 불고기 한 조각까지 다 먹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앉아 음식과 가족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 준비를 시작하면서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작업하면서 이것이 더 이상 음식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의 여정에 관한 것이었어요. 단순한 김밥 한 줄이 어떻게 15년간의 완고한 생각에 도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목요일이 밝고 맑게 왔어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진한 파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발표 노트는 깔끔하게 인쇄되어 폴더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말할 내용을 연습했지만 학교로 운전하면서도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은 너무 덥고 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사들은 큰 타원형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벽을 따라 놓인 의자에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클라라 존스는 가슴 위로 팔을 꽉 교차한 채 앞줄에 앉아 있었죠. 은희 씨와 올리버는 격려하는 미소를 지으며 뒤쪽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소개할 때 조용한 침묵이 방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모두가 제가 전통주의자라는 평판을 알고 있었죠. 대부분은 제가 프로그램 종료를 권고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연단에 서서 모든 기대에 찬 얼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목이 마르게 느껴졌습니다. 글로벌 런치데이 프로그램이 시작됐을 때 제 느낌보다 더 안정적인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습니다. 잠시 멈추고 몇몇 이사들과 눈을 마주치고 있었어요. 저는 외국 음식이 우리 학교의 전통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믿었어요. 우리의 영국식 식사가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방은 여전히 조용했고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작은 웅성거림이 청중 사이로 퍼져나갔어요. 클라라 존슨의 눈썹이 놀라움으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프로젝션 스크린에 올리버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숫자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감소, 더 나은 영양, 증가된 학생 참여. 하지만 그 다음 저는 데이터를 넘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인상적인 통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목격한 변화들이에요. 이전에 거부했던 새로운 채소를 시도하는 학생들, 음식을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는 아이들, 학생들이 그 지역의 요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갑자기 세계 지리에 관한 토론이 중요해진 교실들이죠. 말하면서 저는 단지 음식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엔젤라 밀러 조직적이고 사실에 근거하며 여러 면에서 전통적인 사람이지만 제 관점이 넓어진 거였죠. 저는 글로벌 런치데이 프로그램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음식 전통, 역사, 문화에 대한 교육적 요소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방은 박수갈채로 터져나갔어요. 모두가 박수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클라라와 몇몇 다른 사람들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기뻐 보였습니다. 이사회는 거의 즉시 투표를 진행했고
확장된 예산으로 프로그램 계속을 승인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이상하게 감정적인 느낌이 들면서 천천히 제 자료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따뜻하게 제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여러 학부모들이 멈춰 서서 저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심지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제 사려 깊은 접근 방식을 존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이 비워지면서 저는 은희 씨와 올리버와 함께 혼자 앉아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선생님이 우리 프로그램의 옹호자가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은희 씨가 고마움으로 빛나는 눈으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재킷을 바로잡고 손으로 천을 매만지고 있었어요. 취약함을 느낄 때 수년간 해온 습관이었죠. 저는 증거를 따를 뿐이에요. 그것이 제 가정에 도전하더라도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수요일 글로벌 런치데이는 태국 요리가 특징이었어요. 저는 학생들과 함께 줄을 서서 화려한 팟타이 접시와 신선한 스프링 롤을 선택했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물면서 균형 잡힌 맛을 알아차렸어요. 달콤함, 신맛, 매운맛, 짠맛이 모두 완벽한 조화 속에서 함께 작용하고 있었죠. 식당을 걸어다니면서 학생들이 친구들과 음식을 나누고 재료에 대해 질문하고 세계 지도에서 태국의 위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6학년 학생들이 젓가락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는데 국수가 접시로 다시 미끄러지자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엔젤라 밀러예요. 저는 여전히 질서와 전통을 소중히 여깁니다. 제 교실은 여전히 일렬로 정렬된 책상들로 정리되어 있어요. 저는 여전히 올바른 문법과 완벽한 산수를 기대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전통이 성장하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소중한 것을 보존하는 것이 모든 새로운 것을 거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주방을 지나가다 은희 씨가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다른 2명의 식당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찹쌀밥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에 깊게 듣고 그녀의 부드러운 지시를 따르고 있었어요. 저는 문간에 멈춰 서서 그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생강과 레몬그라스 향이 나고 있었어요. 끓고 있는 국물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카운터에는 다양한 색상의 신선한 채소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함께 하실래요? 은희 씨가 저를 알아차리며 물었어요. 다음 주 메뉴를 계획하고 있어요.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진심으로 말한다는 것에 스스로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그러고 싶네요. 그 순간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성장은 우리가 아는 것을 꽉 붙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 우리가 틀렸을 때 인정할 용기, 그리고 우리의 세계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맛있어지도록 허용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